그녀가 제 가슴에 손을 대고 심장 박동을 확인하겠다며 실습복 단추를 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제게 그렇게 말하며 가까이 다가와 제 셔츠 안으로 손을 밀어넣던 그 순간의 전율을, 그녀의 뜨거운 손길이 제 가슴을 어루만지던 그 짜릿함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29살의 그녀가 28살인 저를 바라보던 그 도발적인 눈빛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그 위험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봄, 저는 간호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28세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중 지도 교수님께서 강남의 한 간호학원에서 실습 강사를 구한다며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첫 출근 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길에 제 마음은 묘하게 설렜습니다. 간호학원이라고 하니 나이 많은 아줌마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장님과 통화할 때 들은 바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군요.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늦은 나이에 새로운 꿈을 키우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간호학원은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건물 7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을 살면서 이렇게 여성들로만 둘러싸인 공간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원장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원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원장님은 저에게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시며 이곳 학생들의 특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말씀으로는 이 학원은 좀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성인 학습자들이고 특히 결혼 전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미혼 여성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저 같은 젊은 남자 강사는 처음이라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보일 텐데 적당한 선에서 친근하게 대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과연 어떤 분들일까 하는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드디어 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하얀 실습복을 입은 여성들이 보였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실습 수업을 담당하게 된 김민호라고 인사했을 때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명 남짓한 여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집중되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특히 앞자리에 앉은 한 여성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긴 생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얀 실습복이 그녀의 하얀 피부와 어우러져 마치 천사 같아 보였습니다.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정말 젊고 잘생긴 선생님이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교실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자기소개를 마저 했습니다. 제가 현재 서울대 간호학 석사 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 간호 실습과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저는 더욱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28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떨렸거든요. 첫 수업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앞자리에 앉은 그 여성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제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김수진이라고 소개하며 나이는 29살이고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는데 늦은 나이지만 간호사의 꿈을 키우게 되어서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잘 부탁한다며 저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수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29살이라는 나이. 저보다 한 살 많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묘한 설렘을 자아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말할 때마다 입가에 머금는 미소가 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소개도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이 비슷한 또래였고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분, 아이를 키우며 경력을 쌓고 싶은 분, 그리고 수진처럼 늦깎이 꿈을 키우는 분들이었죠.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수진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필기를 할 때 드러나는 목선이, 실습복 소매에서 살짝 보이는 가느다란 손목이 제 말에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일 때의 모습이 모두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교실을 나가는데 수진이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29살인 그녀가 오늘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다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맞잡았는데 부드럽고 따뜻한 그녀의 손길에 제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저야말로 열심히 가르쳐 드리겠다고 대답하자 수지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조금 더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고 저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수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와 나눈 짧은 악수의 감촉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환경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설렘일 뿐이야.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설렘 이상의 무언가라는 것을요. 다음 날이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수진을 다시 보고 싶으면서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강사와 학생이라는 관계, 그리고 고작 하루 본 사이라는 현실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이 감정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다면 이 작은 설렘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를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본격적인 실습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부학과 기본 간호 실습 시간이었는데 수진을 포함한 몇몇 학생들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수진은 처음부터 제 시선을 끌기 위한 듯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둘째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수진 생각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저는 오늘 수업에서 그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28살인 저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교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학생들이 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29살인 그녀는 오늘도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어젯날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실습복의 상의 단추를 평소보다 한 개 더 풀어서 쇄골 라인이 드러나 보였고 머리도 평소의 단정한 묶음머리 대신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리도록 풀어놓았더군요. 오늘 수업 주제는 해부학과 기본 간호 실습이었습니다. 인체의 기본 구조와 생체 징후 측정 방법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죠.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수업을 시작했지만 수진의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반 무렵 교재를 참고해서 인체 부위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교재를 펼쳐놓고
인체 그림을 보며 부위별 명칭을 익히고 있었는데 수진이 갑자기 손을 들며 교재 내용이 잘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수진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옆으로 옮기며 저를 자신의 바로 옆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교재를 가리키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저는 그녀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은은한 샴푸 냄새와 함께 여성 특유의 달콤한 향기가 제 코끝을 자극했죠.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녀가 교재의 그림을 가리키기 위해 몸을 기울일 때마다 제 팔에 자신의 가슴이 스치도록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자 의도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부드러운 가슴이 제 팔뚝에 닿을 때마다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수진이 앉은 자세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정숙하게 다리를 모으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만 유독 다리를 살짝 벌리고 앉아서 실사복 치마가 허벅지 위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제가 교재 설명을 하며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녀의 매끈한 허벅지 라인이 시야에 들어왔고 저는 집중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수진이 교재의 심장 부위 그림을 가리키며 실제로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몸을 더욱 가까이 기댔죠. 여성의 따뜻한 손길이 제 허벅지를 통해 전해져 오는 체온에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수진의 질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심장 박동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맥박은 어디서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한지 등등. 저는 어쩔 수 없이 실습 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맥박 측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학생을 모델로 손목 맥박을 재는 시범을 보였는데 수진이 자신도 직접 해보고 싶다며 나섰습니다. 그녀가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찾는 과정에서 수진의 부드러운 손가락이 제 손목 안쪽을 천천히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맥박 측정이라면 금세 끝날 일이었는데 수진은 한참 동안 제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맥박이 잘 안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제 손목 안쪽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지르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자신들끼리 짝을 이뤄 맥박 측정 실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수진의 상황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진은 이를 놓치지 않고 더욱 대담한 행동을 보였죠. 그녀가 제 손목에서 손을 떼며 이번에는 목 부위 맥박도 확인해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바라보는 그 간절한 눈빛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수진이 제 목 옆쪽에 손을 대고 경동맥 박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 목을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저는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그녀가 맥박을 찾겠다며 제 턱 아래쪽까지 손을 올렸을 때는 마치 애무를 받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의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다고 혹시 아픈 곳이 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제가 왜 심장이 빨리 뛰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수진의 손을 제 목에서 떼려고 했지만 그녀는 쉽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이 손가락을 목에 파묻으며 정말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 순간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 크게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맥박 재기 실습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웃음이 터진 것이었는데 이 소리에 저와 수진은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전체 학생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다른 학생들은 자신들의 실습에 몰두하고 있어서 저희 상황을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 후반부에는 혈압 측정 실습을 했습니다. 혈압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재어보는 시간이었죠. 이때도 수지는 저를 파트너로 지목했습니다. 혈압을 재려면 팔에 압박대를 감아야 하는데 수진이 제 팔에 압박대를 감으면서 또다시 필요 이상으로 제 팔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압박대를 조이고 풀면서 제 팔뚝 근육을 쓸어내리듯 만지는 그녀의 손길에 저는 또다시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수진이 청진기를 귀에 끼우고 제 팔꿈치 안쪽에 대며 혈압을 측정할 때 그녀의 얼굴이 제 팔에 거의 닿을 듯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제 팔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혈압 측정이 끝난 후였습니다. 수진이 청진기를 빼며 제게 선생님도 자신의 혈압을 재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당연히 실습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승낙했는데 29살인 그녀가 보인 행동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 실습복 소매를 걷어올리는데 필요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어깨 근처까지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녀의 하얀 팔과 어깨 라인이 드러나자 저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팔에 압박대를 감으며 혈압을 재는 동안 수지는 계속해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9살 여성의 그 의미심장한 미소와 눈빛이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죠. 혈압 측정을 마치고 나서도 수진의 도발은 계속되었습니다. 압박대를 풀어주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다른 손으로는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정리를 하며 다음 시간 예고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실제적인 간호 실습을 할 예정이라고 청진기 사용법과 신체 검진 방법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죠. 그때 수진이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을 때는 어디에 대야 하는지, 실제로 가슴에 직접 대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이죠.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다고 대답했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미리 한 번만 보여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모델이 되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실의 다른 학생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청진기를 꺼내며 간단히 시연해 보겠다고 말했는데 수진이 보인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수진이 실습복 상의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진기를 대려면 가슴이 드러나야 한다며 자연스럽게 단추를 풀어가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결국 수진의 실습복이 반쯤 열렸고 그녀의 흰색 속옷과 가슴 윗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운 몸매가 눈앞에 펼쳐지자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진기를 그녀의 가슴에 대는 순간 수진이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청진기가 차갑다며 깜짝 놀랐다고 했지만 그 소리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청진기가 되어진 부위를 손으로 살짝 만지며 따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행히 다른 학생 중 한 명이 시간이 늦었다며 먼저 가봐야 한다고 말해서 그 분위기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수진도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실습복 단추를 다시 채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완전히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가는데 수진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다가와 오늘 수업이 정말 흥미로웠다고 말하며 다음 시간이 기대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따로 시간을 내어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죠. 저는 그저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질문하라고 대답했지만 수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가면서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의 행동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저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녀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하지만 곧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더욱 본격적인 실습 시간에 벌어진 일 때문에 말이죠. 그때 수진이 보여준 행동은 더 이상 오해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직접적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본격적인 신체 검진 실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혈압 측정과 청진기 사용법을 실제로 연습해보는 시간이었죠. 저는 전날 밤 수진의 행동들을 되짚어보며 오늘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수진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그녀는 더욱 신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진하게 했고 실습복도 몸에 더욱 잘 맞는 것으로 갈아입었더군요. 특히 그녀가 저를 보며 지어 보이는 미소에는 어떤 기대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를 소개하자 학생들이 흥미로워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몸에 청진기를 대어보고 정확한 혈압 측정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수진이 바로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심장 박동이 다른지, 그리고 실제로 가슴에 청진기를 댈 때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이죠. 저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지만 수지는 이론보다는 실습이 중요하다며 직접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동조하며 실제 시연을 원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제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 한 학생을 모델로 청진기 사용법을 시연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갑자기 일어나며 자신도 직접 해보고 싶다고 나섰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다가와 청진기를 건네달라고 하더군요. 수진이 제 가슴에 청진기를 대려고 하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거절하기는 어려웠죠. 그녀가 제 셔츠 위에 청진기를 대며 심장 소리를 들어보겠다고 했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셔츠 위로는 정확한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셔츠 단추를 풀어도 되는지 물어봤죠. 다른 학생들 앞에서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승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 가슴을 스치며 단추를 풀어나가는 느낌에 저는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녀가 단추를 풀면서도 계속 제 눈을 바라보고 있어서 더욱 당황스러웠죠. 셔츠가 열리자 수진이 제 가슴에 직접 청진기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청진기가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몸이 움찔했습니다. 수진이 미안하다며 청진기를 손으로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손바닥으로 청진기를 감싸더니 제 가슴에 대었습니다. 그런데 청진기를 대는 과정에서 수진의 손이 제 가슴 근육을 자연스럽게 만지게 되었습니다.
청진기 위치를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그녀가 제 가슴을 이리저리 어루만질 때마다 저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청진기를 귀에서 빼며 정말 심장이 빨리 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긴장해서 그런 것이냐고 물으면서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제안했죠. 그러면서 제 가슴에 손을 올리며 심장 박동을 직접 느껴보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따뜻한 손바닥이 제 가슴에 밀착되자 저는 더욱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천천히 움직이며 심장 박동이 가장 잘 느껴지는 부위를 찾는다고 하면서 제 가슴 전체를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자신들끼리 서로 청진기 연습을 하고 있어서 저희 상황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이를 알고 있는 듯 더욱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제 가슴에 손을 대고 있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고, 혹시 자신 때문인지 궁금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있었는데 수진이 이번에는 자신의 심장 박동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자 저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괜찮다며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실습의 일부라고 서로의 심장 박동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된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결국 제 손이 그녀의 가슴 위쪽에 올려졌고 저는 그녀의 빠른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수진의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위로 전해져 오는 체온과 함께 느껴지는 심장 박동에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실습이 아님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교실 문이 열리며 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저와 수지는 서로에게서 손을 떼며 당황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셔츠 단추를 채우기 시작했고 수지는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원장님은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셨다고 하시며 학생들의 실습 모습을 둘러보셨습니다. 다행히 특별히 의심스러워 하시는 모습은 없었지만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원장님이 나가신 후 수업 분위기는 조금 더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둘만의 비밀이라는 듯이 말이죠. 수업 후반부에는 혈압 측정 실습을 다시 한번 연습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한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수진이 또다시 저를 파트너로 지목했습니다. 혈압을 재기 위해 팔에 압박대를 감는 과정에서 수진이 제 팔을 필요 이상으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압박대의 위치를 조정한다며 제 팔뚝 근육을 쓰다듬고 혈관의 위치를 확인한다며 제 팔 안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청진기를 사용해 혈압을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 제 팔꿈치 안쪽에 청진기를 대면서 자신의 몸을 제게 더욱 가까이 밀착시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제 팔에 기대고 머리카락이 제 목 부근에 스치는 느낌에 저는 또다시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혈압 측정을 마친 후 수진이 제게 자신의 혈압도 재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실습복 소매를 높이 걷어올려 어깨 부근까지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압박대를 감을 때 계속해서 저를 바라보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수진이 선생님은 혼자 사시냐고, 아직 결혼 안 하셨냐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그런 이야기는 수업과 관련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은 아직 혼자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면 좋을 텐데
하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혈압 측정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수진이 다른 학생들보다 늦게 짐을 정리하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실습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개인적으로 더 자세히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만약 시간이 되시면 방과 후에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특히 청진기 사용법을 더 정확하게 익히고 싶다며 조용한 곳에서 제대로 된 실습을 해보고 싶다고 부탁했죠. 저는 그런 개별 지도는 어렵다고 대답했지만 수지는 실망한 기색을 보이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수진의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정말로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그녀의 적극적인 모습에 끌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은 더욱 특별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 비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결석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연히 저와 수진이 교실에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수진이 보여준 행동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부터 하늘이 흐리더니 오후가 되자 굵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 때문에 평소 20명이 넘던 수강생 중 절반 이상이 결석했고 교실에는 고작 6명의 학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지는 어김없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비에 젖어들어온 수진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실습복이 약간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수업은 심화 실습 과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실제 간호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연습하는 시간이었죠. 학생 수가 적어서 더욱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실습이 가능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수진이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전문적인 검진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실제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며 동의했고 저는 좀 더 실질적인 실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신체 검진 순서를 설명하고 각 부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또다시 자원해서 모델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실제 환자처럼 검진을 받아보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죠. 다른 학생들은 서로 짝을 이뤄 연습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저와 수진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앉으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물어봤고 저는 기본적인 활력 징후부터 확인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체온, 맥박, 혈압, 호흡수를 차례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수진은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수치는 괜찮은지, 만약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그런데 그 질문들을 하면서도 계속 제 손을 잡거나 제 팔에 손을 올리는 등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혈압을 재기 위해 그녀의 팔에 압박대를 감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실습복 소매가 너무 꽉 끼어서 압박대를 제대로 감을 수 없다며 상의를 벗어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실습복 상의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수진의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수진은 개의치 않고 상의를 벗어서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었습니다. 흰색 속옷만 입은 그녀의 모습에
저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수진이 이제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며 팔을 내밀었고 저는 최대한 전문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혈압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얀 어깨와 팔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혈압 측정을 마친 후 수진이 이번에는 청진 검사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슴과 등 부위의 호흡음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실제 검진처럼 해보고 싶다고 말했죠.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며 구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청진 검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등을 보이며 앉자 저는 청진기를 그녀의 등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등 여러 부위에 청진기를 대며 호흡음을 확인하는 동안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등 근육이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등 검사가 끝나자 수진이 돌아앉으며 앞쪽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슴 부위 호흡음도 중요하다며 청진기를 가슴에 대어달라고 부탁했죠. 저는 속옷 위로 청진기를 대려고 했지만 수진이 정확한 소리를 들으려면 직접 피부에 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진이 자연스럽게 속옷끈을 풀며 앞쪽을 가리기만 하고 등과 옆구리 부분을 노출시켰습니다. 저는 최대한 전문적으로 행동하며 청진 검사를 진행했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가 청진기에 닿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빗소리도 더욱 거세어졌고 교실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 소음에 놀란 몇몇 학생들이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에 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비가 그칠 때까지 학원에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저도 늦게까지 남아 계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비가 그치면 바로 갈 예정이라고 대답했지만 수진은 만약 늦게까지 남아있게 되면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지난번에 거절당했지만 정말 더 배우고 싶다며 간절하게 부탁했죠.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비는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하나둘씩 우산을 쓰고 나갔지만 수진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비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교실에는 저와 수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상의를 입지 않은 채 속옷만 입고 있었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린다며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비추는 모습에 저는 시선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수진이 뒤돌아보며 선생님도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시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곧 나갈 예정이라고 대답했지만 그녀가 그러면 자신도 함께 나가겠다며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습복 상의를 다시 입으면서 수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혼자서는 뒤쪽 단추를 채우기 어렵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뒤로 가서 단추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하얀 등과 어깨를 보며 단추를 채우는 동안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돌아서며 정말 고맙다고 선생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죠. 그 순간 저희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제 바로 앞에 있었고 그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진이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저는 그만 그녀의 눈빛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도 자신과 같은 기분인지 궁금하다고
혹시 자신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강사와 학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진도 제 심장 박동을 확인하겠다며 제 가슴에 손을 올렸고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교실 안은 저희 둘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제 얼굴을 바라봤고 저는 그녀의 입술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교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복도를 지나가시는 소리였죠. 저희는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고 수지는 급하게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조금 약해진 것 같다며 지금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수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실을 나서며 수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앞으로도 이런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선생님도 오늘 특별했다고 느꼈는지 궁금하다며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는 동안 수진이 내일도 올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온다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내일은 더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웃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수진과의 관계가 이미 단순한 강사와 학생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와의 더 깊은 만남을 원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은 더욱 결정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게 되는 날이었죠.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길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5째 날, 제가 이 간호학원에서 마지막으로 수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파견 기간이 끝나서 다음 주부터는 다른 강사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수진에게 알리지 못한 채로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교실에 도착한 저는 칠판에 오늘의 수업 내용을 적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제가 떠난 후에도 이 감정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수진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그리고 간절한 눈빛이었죠. 오늘은 특별히 더 신경 쓴 모습이었는데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린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수진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수업 후에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그녀는 수업 후에 말씀드리겠다며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종합실습 평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점검하고 실제로 간호사가 되었을 때 필요한 기술들을 최종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학생들은 각자 준비해온 실습 내용을 발표하고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진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심화된 신체 검진법을 발표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전문적인 검진 과정을 단계별로 시연해 보겠다며 저를 모델로 요청했습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거절하기 어려워 승낙했는데 수진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발표를 시작하며 전문 간호사의 검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각 단계별로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했죠. 다른 학생들도 관심 있게 들었고 저는 그녀의 준비성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연이 시작되자 수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검진을 위해 제 셔츠를 벗어야 한다며 다른 발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문적인 검진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며 집중하자 저는 어쩔 수 없이 상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청진기로 제 가슴과 등 전체를 꼼꼼히 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부위별로 정상 소견을 설명하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들어보라고 권했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이 제 몸 곳곳을 자연스럽게 만지게 되었고 저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복부 검진 시간에 수진이 보인 행동은 대담했습니다. 복부의 여러 부위를 촉진해야 한다며 제 배와 옆구리를 천천히 눌러가며 검사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는 각 부위의 장기 위치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전혀 다른 자극을 주고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다른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의 전문적인 발표에 모두 감탄했고 저도 잘했다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발표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떠날 때 수진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교실 문을 닫으며 저에게 다가왔고 드디어 할 말이 있다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다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혹시 자신의 착각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죠. 저는 당황하며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사와 학생의 관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그리고 제가 이곳을 떠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린 것이죠. 수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고,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냐고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고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수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하지만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럽다고,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털어놨죠.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면 더욱 솔직해질 수 있다며 오늘만큼은 강사와 학생이 아닌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날 수 없겠냐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자신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냐고, 자신만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를 끌어안으며 저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수진이 제 품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걸 잊고 진솔하게 만나고 싶다고,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며 진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며 입술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교실 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는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저는 마침내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망설임과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제 목에 팔을 두르며 더욱 깊게 키스를 나누었고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강사와 학생이라는 경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오직 서로를 원하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키스가 끝난 후에도 저희는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숨을 고르며 정말 꿈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순간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내며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달라고 자신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함께 적어뒀다며 앞으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죄책감,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수진에 대한 감정은 진짜였지만 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선생님을 만난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때는 더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교실을 나서며 수진이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죠. 그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진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과 앞으로의 바람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사랑과 함께 언젠가 정당한 관계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진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죠. 분명한 것은 그녀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몇 년 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때의 재회는 더욱 성숙하고 깊은 감정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덧 43세가 되어 대학병원에서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그때의 그 간절했던 감정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추억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지만 가끔씩 수진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그때를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학회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교육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문득 과거 간호학원에서의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실습 교육이 지금의 제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제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눈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민호라고 부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미소와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욱 성숙하고 우아한 여성이 되어 있었죠. 44세가 된 그녀는 간호학원 시절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우연히 이 카페에 들렀다가 저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니 분명히 그때의 그 선생님이 맞다며 반가워했죠. 서로 마주 앉아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수진은 간호사가 되어 10년 넘게 일하다가 지금은 간호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특히 저에게서 받은 영감으로 교육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근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학병원 교수가 되어 간호학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그때 간호학원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서로 그때의 만남이 각자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대화가 깊어질수록 과거의 그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는데 가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옛날에 그 애틋함이 스며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성숙해져서 그때처럼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결혼하셨는지, 가정은 어떤지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결혼했다고 하지만 아내와는 몇 년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어서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털어놨죠. 수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결혼을 한 번 했다가 이혼했다고, 지금은 혼자서 학원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잊지 못했다며 가끔씩 그때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고,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위로를 받았다고 털어놨죠. 그 말을 들은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는데도 저희는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삶,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서로에 대한 감정까지 1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저녁을 함께하면 어떻겠냐고, 조용한 곳에서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하며 저희는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숨기지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수진이 자신의 학원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만났던 곳과는 다른 곳이지만 그때의 기억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수진의 학원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죠. 교실을 둘러보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그때 선생님에게서 받은 감동을 전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때의 경험이 자신의 교육 철학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이 저와의 만남을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거든요. 저도 그녀 덕분에 더 나은 교육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텅 빈 교실에서 저희는 그때의 추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첫 만남, 설레었던 실습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날의 고백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수진이 그때 앉았던 자리에 앉으며 정말 꿈만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강단에 서서 그때처럼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이 흘렀지만 그 설렘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욱 깊고 성숙한 감정이 되어 있었죠. 수진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때처럼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의 찬걸음으로 말이죠. 제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렸다고,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도 제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때 나누지 못했던 깊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간절함과 성숙함이 그 키스에 담겨 있었죠. 키스를 나누며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이 감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수진이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이제는 헤어지지 말자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자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 서로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새벽이 될 때까지 대화가 이어졌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사귀자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미래를 계획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 저희는 정말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친 저와 수진은 1년의 시간을 두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15년 전 그 간호학원에서의 만남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더욱 성숙하고 깊은 사랑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죠. 지금 이 사연을 들려드리는 것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면 기다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수진과 저는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순수했던 감정이 이제는 더욱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꽃피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처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15년에 걸친 저와 수진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가져다주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언젠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